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수비력으로 지탄받으며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잉글랜드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마침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폭설로 인해 연기됐던 우니온 베를린과의 전반기 수년 경기를 후반전에 출전해서 소화한 것인데요. 토마스 투헬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경기 후 다이어의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 역시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으며 주전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다이어의 출전은 본래 주전 선수로 출전했던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의 갑작스런 부상 이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파메카노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관 위기에 처한 바이에른 뮌헨이 당분간 다이어를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다이어의 분데스리가 데뷔 전 어떻게 경기했는지, 또 투헬 감독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현지 반응은 어떤지,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이탈한 바이에른 뮌헨의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우니온 베를린과 수년 경기를 마친 이후 김민재는 떠났고 우파메카노는 부상 중이다. 게다가 우파메카노의 부상이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이어를 당분간 중용할 것이다라는 암시를 했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투헬 감독, 지난 주말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 충격적인 패배를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를 통해 극복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도 문제가 없고 경기 방식도 문제가 없었다라면서 브레멘과의 경기와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했어요. 우니온 베를린은 1대0으로 꺾으면서 무실점 경기도 했고 또 공격적으로도 골대 강타라든지 여러가지 불운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잘 거뒀다. 내용이 만족스럽다라고 한 것인데요. 우리는 매우 세심했고 매우 체계적이었고 규율을 갖춘 방식으로 경기를 했다면서 이례적으로 투헬 감독이 경기 전체, 선수단 전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수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일부 시간 정도만 공격을 내줬을 뿐이다라고 하며 브레멘과 경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브레멘전은 처음부터 많은 역습을 허용했다고 하며 특히나 수비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키커즈에서도 투헬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에릭 다이어와 이제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나누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그러니까 다이어의 플레이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이어의 데뷔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투헬 감독은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토트넘 시절을 포함해서 올 시즌에는 거의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리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전반전부터 뛰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교체 출전했지만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이어가 잉글랜드 대표 출신 수비수다 보니까 영국 현지 언론들도 다이어의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에릭 다이어가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영국의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뉴커머 다이어의 데뷔전에 대해서 경기 후 인터뷰까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 당시 영어로 진행을 했음에도 독일어 단어나 독일어 표현을 쓸 때는 독일어 억센트를 아주 잘 쓰더라, 이런 그 영국 팬들과 또 독일의 현지 반응까지 전하면서 다이어가 빠르게 정말 생각보다 잘 바이에른 뮌헨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반기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잉글랜드 선수가 독일에 진출해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 언론이 이제 한국 선수들의 유럽 무대 활약을 이제 소개하고 댓글 반응도 소개하는 것처럼 다이어에 대해서도 현지 팬들 반응까지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비슷하게 해외 진출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다이어가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경기 후 인터뷰를 소개했는데 나에겐 아주 자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여기서 플레이하는 것, 경기했던 것을 즐겼고 너무나 데뷔전을 치러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장 분위기가 잉글랜드와는 조금 달랐다고 했어요. 나쁘지도 나은 것도 아니다, 더 낫다,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는데 어찌됐거나 경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경기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의 인터뷰가 이후에 진행됐던 이제 ESPN과의 인터뷰였는데요. 나는 원래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나의 친한 동료인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간 이후에는 바이에른의 경기를 많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선발 자리, 주전 자리를 위해서 경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업 자원으로만 온 게 아니다. 사실은 6개월 임대 후 1년 완전 계약 옵션이 있는 상태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임시직에 가까운 상황의 다이어거든요. 하지만 이날 만족스러운 데뷔전을 치르면서 내가 여기 살아남겠다, 연장 계약도 만들어내고 올 시즌에 백업이 아닌, 누가 다쳤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닌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의욕까지 보인 것인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 다이어가 투입되면서 바이에른이 조금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이어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했는데 그 출전과 동시에 하파엘 게헤이루의 선제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터졌고 그 골로 바이에른이 승리했고 그 득점 이후 바이에른이 수비적으로 조금 이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역습 기회들과 상대의 공격을 다이어가 잘 차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이어의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반 평점은 6.7점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선발 출전했던 우파메카노가 7점, 마테이스 더리르트가 7.6점이니까 다이어의 평점이 그보다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이어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날 경기 상대팀인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시즌 돌풍의 팀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뎁스의 문제를 느끼면서 현재 강등권 추락 직전인 15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2위로 리그 1위를 바라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에른이 1.95 기대골로 2골 이상을 넣을 만한 경기를 한 게 사실이었고요.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은 기대 득점이 0.25골로 제대로 득점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바이에른 뮌헨이 72%, 슈팅 숫자 22대4, 여기에 유효 슈팅은 10대 1이었으니까 거의 우니온 베를린이 슈팅 기회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니온 베를린도 빅찬스가 하나 있긴 했는데 이걸 놓쳤고요. 바이에른 같은 경우도 득점을 한 것은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빅찬스를 모두 놓쳤고 골대를 강타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길 만한 경기를 했던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패스 성공률인데 우니온 베를린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이 76%였는데 바이에른은 92%였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 다이어가 개인적으로는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패스 전개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43분에 우파메카노 선수가 우니온의 공격수 홀레바흐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서 돌파를 시도할 때 따라 내려가다가 사실은 아주 큰 전력 질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주춤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내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일단 홀레바흐가 공을 멈춰 세우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자세를 잡으면서 방어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다리 근육 상태를 살피면서 뛸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벤치에 앉아있던 에릭 다이어 선수가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반전 43분께의 일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이어가 투입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반전을 마칠 때까지 다이어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대로 다이어의 데뷔전이 무산되는 건가? 다른 방안을 찾는 건가? 싶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몸을 푼 이후에 다이어가 투입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다이어가 들어온 덕분인지 케인 선수가 곧바로 후반 시작 1분 만에 문전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고 흐른 것을 공격적으로 가담했던 하파엘 게헤이루 선수가 왼발 아웃프론트 킥을 기가 막히게 시도하면서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찌르는 그야말로 멋진 골을 터뜨리며 바이에른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는데요. 다이어가 들어오자마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정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52분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다이어와 케인이 나란히 서서 아무래도 뭐 두 선수 모두 코너킥이나 세트피스에서 헤더 능력도 있고 높이도 있는 선수들이니까 나란히 이제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켜주려는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결국에 헤더 슈팅을 연결하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됐고요. 이 장면 직후에는 53분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 공격을 가하는 순간에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했는데 이 측면 패스를 다이어가 놀라운 전진 수비 마치 김민재 선수가 많이 시도하는 달려 나오면서 상대 지역에서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기 전에 태클로 차단하면서 조기의 예봉을 차단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토트넘에서는 다이어가 이렇게 넓은 커버 범위를 보이지도 못했고 전진 수비보다는 물러서는 수비, 뒷짐지는 수비를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 센터백으로 뛰기는 어렵다는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면서 분명히 본인의 경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이어가 오른쪽 풀백도 가능하고 본래 수비형 미드필드 출신으로서 활동 범위가 넓긴 하지만 속도의 문제가 컸었는데 본인이 그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잘라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55분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뛴 라이머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자네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든 이후 컷백 내준 것, 케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지만 자네가 공을 이어받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골 셀러브레이션까지 했는데 이 골은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니온 베를린 조금 흥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75분께 공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스로인 공격 기회가 바이에른에게 주어졌는데 자네가 이 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비엘리카 감독이 공을 안 내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자네가 공을 달라고 손을 쭉 뻗었고 손을 휘저었어요. 그 공을 이제 빼려고 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적 마찰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비엘리카 감독이 자네의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퇴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사실은 굉장한 의지를 보인 우니온의 공격 기회들이 있었는데 80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루실론이 배후 침투하는 베디아 앞으로 날카로운 왼발 패스를 보냈거든요. 공간으로 찔러넣은 패스였는데 이 패스를 다이어가 베디아보다
다이어보다 더 먼저 빠르게 달려 나오면서 날카로운 이제 차단을 보여주는 놀라운 블로킹으로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토트넘에서 이렇게 좀 보여줬더라면 물론 뭐 여전히 이날 경기도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라든지 타이밍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 팀에 가서 좀 위기감을 겪고 본인의 커리어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82분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이 센터백의 롱패스를 그대로 공격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다이어가 또 한번 하프라인까지 달려 나오면서 차단해냈고 차단하고 나서 경합하다가 조금 공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상대 공격수가 또 먼저 파울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다이어답지 않은 정말 다이어가 본인의 조금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우니온 베를린이 분명히 전력이 약화되어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마인츠와의 경기도 또 한번 날씨 문제로 연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부분 속에서 전방 압박이 또 강하지 않았던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다이어의 약점이 좀 덜 노출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다이어가 프리미어리그의 템포나 피지컬에 비해서 이제 분데스리가에 왔을 때는 조금은 뭐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의 부분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생각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보다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이어가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뛴 것 그리고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선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중용될 경우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역전해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역사적인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결승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김민재와 더불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우파메카노까지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의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이어를 그때까지 중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후에 독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파메카노의 부상은 햄스트링으로 알려졌고 투헬 감독 역시 당분간 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면 한 달 가까이 뛸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이적료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영입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이어 영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디렉터인 프로인트 같은 경우가 새로운 영입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인트 디렉터가 무키엘레 영입 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배경은 우파메카노뿐만 아니라 오른쪽 풀백 자리를 커버하고 있는 콘라트 라이머까지 이번 경기에 부상을 입었어요.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독일 키커지의 보도에 따르면 키미 선수까지도 경기 막판에 태클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다 보니까 키미의 부상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드와 오른쪽 풀백까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즈라위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풀백을 커버하고 있는 라이머까지 빠지게 되면 다이어가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할 수는 있어도 우파메카노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오른쪽 풀백도 영입을 해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다이어를 올렸을 수 있으니까 우파메카노가 돌아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키엘레 정도는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투헬 감독은 당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적 시장의 계획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뉴캐슬에 제안을 했던 퀴어런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가 맞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철수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 영입으로 1월 이적 시장을 마칠지 무키엘레는 데려올 수 있을지 남은 며칠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오는 주말 경기에는 라이머의 출전도 불투명하고 우파메카노는 확실히 뛸 수 없고 키미도 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거든요. 일단 키커지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라이머, 다이어, 더리흐트, 게헤이르가 포백을 구성하고 키미히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키미히와 라이머까지 문제가 된다면 정말 큰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분명히 바이에른보다 전력이 낮은 팀이긴 하지만 원정 경기를 바이에른이 치러야 하고 또 전통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안방에서 치르는 바이에른과 바이에른주 더비에는 강했기 때문에 1월 27일 토요일 밤 11시 반에 킥오프하는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는 다이어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고 다이어의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로서 아주 큰 관심과 주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레버쿠젠과의 선두 경쟁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서 2월 3일 맨헨글라트바흐전 그리고 2월 11일에 레버쿠젠과의 맞대결까지도 우파메카노의 회복이 쉽지 않고 또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때까지 올 수 없을 뿐더러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의 컨디션 문제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모두 다이어를 선발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과연 다이어가 이 첫 경기 데뷔전만큼의 모습을 이어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해외 축구의 주요 소식 김민재 선수가 소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 없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